영화 승리호는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한국 최초로 우주를 다룬 장편 SF 영화라는 점에서 지난 2012년 영화 늑대소년 이후 8년 만에 재회한 조성희 감독과 배우 송중기의 콜라보라는 점에서 영화 1987 이후 유해진과 김태리 배우가 3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영화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린 요즘 간만에 개봉하는 제작비 240억 원의 대형 영화이자 넷플릭스라는 접근성 높은 매체로 우리의 안방에 찾아온다는 부분까지 영화 승리호는 여러모로 기대를 걸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영화가 보여줄 CG의 수준, 김태리 배우의 색다른 연기 변신, 목소리로만 출연하는 유해진 배우와 영화 극한 직업과 사바하로 눈도장을 찍었던 진성규 배우의 모습이 알려지며 우리의 기대는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승리호, 이름부터 독특한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어제 저녁 영화를 보자마자 들었던 감상은 의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영화라니, 그리고 이런 고퀄의 CG라니. 마지막으로 영화 곳곳에 등장한 효율적인 배경 설명의 방식과 한국형 신파가 등장하기는 해도 이를 적절한 코미디로 승화시키는 센스까지 놀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영화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소재의 신선함과 대비하여 영화가 보여주는 스토리에는 큰 매력이 없었고, 후반부로 가며 배우들의 역할과 행동 동기가 이해되지 않았으며 어느 순간부터 영화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주제 전달에 실패했다는 점도 단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는 잊지 마고 잠시 스토리를 빠르게 살펴본 후 리뷰를 해보죠. 앞으로의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92년, 미래의 지구는 병들었고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천재과학자 셜리반은 땅이 아닌 하늘에 희망을 걸었죠. 그 결과 무한한 우주공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 UTS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5% 남짓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UTS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황폐한 지구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영화의 주인공인 승리호 선원들이 있었죠. 한때는 UTS의 천재 무기 개발자이자 과학자였지만 UTS에 불만을 품고 설리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장선장, 깽단 두목 출신의 타이거박, 피부이식을 통해 인간처럼 살고 싶은 업동이, 그리고 UTS 기동대 출신이었지만 갑작스런 딸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딸의 시체를 찾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태호. 이 네 사람은 우주 쓰레기를 되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주 쓰레기 안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 승리호 선원들은 이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되팔아 큰 돈을 땡겨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벼락부자라는 달콤한 꿈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승리호입니다.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저건 내 거다. 밟아. 너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슬슬 마무리하자. 목숨이 아깝다면 당장 도망치고, 아니라면 와서 싸워라. 사실상 SF 영화의 불모지인 대한민국, 가장 최근에는 시네마틱 드라마 SF8과 같은 색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영화계에서는 금전적 기술적인 문제와 마이너한 장르라는 대중들의 인식, 진입장벽의 문제 등 여러 부분의 난점 때문에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가 바로 SF 장르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면 아버지 세대를 지배했던 스타워즈 시리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마블 시리즈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있기에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SF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기도 하죠. 이런 영화들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더더욱 힘든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장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식에도 SF는 외국 영화지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 정면으로 똥침을 날린 영화가 이번 승리호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SF 영화가 한국에서 CG가 잘 될까? 스토리가 이질적이고 어색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퇴근하고 피곤하기도 했고 아예 기대를 안 했기에 영화를 틀기 전까지도 이거 망작 같은데 그냥 못 봤다고 하고 리뷰하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과거의 저를 반성해야 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CG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벤져스랑 비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영화관에서 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CG도 훌륭하지만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CG뿐만 아니라 조명, 색감, 의상, 세트 등 여러 부분에서 훌륭한 미장센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비주얼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겁니다. 이걸 고작 모니터로 보고 있다는 제 자신이 살짝 초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주얼은 좋았어요. 이 영화가 비주얼이 중요한 SF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최대 장점이죠.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보시면 영화의 미장센과 관련된 분들의 명단이 엄청 깁니다. 이 영화가 정말 비주얼을 위해 악마와 계약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형 SF라는 새로운 시도, 마이너한 팬층이라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는 장르에 대하여 영화가 친절한 선택을 했다는 게 인상 깊다는 겁니다. 영화 중간중간 플래시백과 인물들의 대사로 등장하는 과거 설명 및 배경 설명은 핵심 스토리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스토리를 이해하기에 편했고, 훌륭한 미장센으로 그게 배경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형 SF라는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스타트를 잘 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형 SF라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승료, 앞서 말씀드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화에는 한계도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과 개연성, 그리고 심파, 총 이 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윤군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 감독도 스토리도 아닌 배우의 연기와 캐릭터입니다. 연출이 약간 모자라도 스토리가 약간 뻔해도 영화는 배우에 의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대사를 같은 상황에 어떤 배우가 하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개콘 유행어를 따라 해도 재미가 없는 이유일 겁니다. 영화에서 배우가 주는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봐요. 때문에 저는 이번 승리호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캐릭터를 기대했습니다. 실제 영화는 예고편과 스틸컷, 공개된 스토리 소개를 통해 각 인물들이 각자의 다른 특색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풀어가는 것처럼 홍보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영화에선 그다지 인물들이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너무 사건 위주로만 흘러가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나타난 후에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또다시 발생한 사건이 주는 위기를 해결하고 사건이 종결되며 영화 끝이 나죠. 사건이 일어나기에 바빠서 그 중간중간 인물들의 행동에 공감을 시켜줄 만한 감정적 묘사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즉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얕으니 인물들은 주어진 사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문에 캐릭터의 매력이 살기 힘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사가 딸을 찾는 태호에만 맞춰져 있으니 장선장 역의 김태리나 타이거방 역의 진성규, 업동이 역의 유해진 배우는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역할, 캐릭터 전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에 영화를 보고 나면 인물과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저 꽃님이의 구출기와 태호의 이야기라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억만 남을 수밖에 없죠. 영화의 근본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스토리도 그다지 특색이 있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출기 영화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승리호 안에 꽃님이가 없을 것이라는 걸 쉽게 추측이 가능하죠. 후반부로 가며 영화가 지루한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겠죠. 뻔한 스토리, 특색 없는 캐릭터, 사건의 연속과 이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배우들, 이로 인한 매력의 실종. 물론 이러한 구성은 이 영화가 한국형 SF의 첫 단추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흥행이 보증된 안전빵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오락 영화로서는 이러한 전략이 좋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에는 이 영화가 좀 더 탄탄한 스토리를 통해 깊은 주제의식을 전달해 주길 바랬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딸을 만나던 송중기의 장면과 기자를 협박하던 셜리반의 이야기에서 나온 부분,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존재인가, 자기 선택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주제의식들이 안전빵과 뻔한 오락성에만 치중한 그게 분위기 때문에 가려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악역이 딱히 역할을 하지 못하여 악역을 통한 주제의식 전달에 실패했다는 점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심파와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갑자기 지구를 지키자며 청소부를 끌어모으던 장선장, 그렇게 싫어하던 장선장이지만 모이자고 하니 순식간에 어벤져스 군단을 이루는 청소부들, 수소폭탄을 들고 가며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심파,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맥락 없는 심판은 영화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파의 결과를 눈물로 이끌지 않고 김태리의 대사를 통해 센스 있는 코미디를 이어가는 연출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5000km나 떨어진 거리에서 나노로봇을 활용하여 승리호를 구하는 꽃님이 장면은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소 폭발에도 승리호가 살아남는 거라면 처음부터 수소폭탄을 나노로봇으로 둘러싸도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아하더군요. 감동을 위한 자기적인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승리호, 오락영화로 보자면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우주 액션씬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쉽긴 했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CG를 보여준 걸 생각하면 영화 속 액션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퀄리티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오락영화로서 제 역할을 하는 괜찮은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며 한국형 SF의 첫 발판으로 충분히 의의 있는 작품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말 저녁 치킨과 함께 가족들과 즐기기에 딱 좋은 영화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